전라도는 공짜가 넘쳐나는 공유지가 되었다가 바로 탐관오리들에 의해 공유지는 황무지가 된다. 황무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새만금 잼버리가 파국을 맞은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도 전라도에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널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제가 2번인가 소개를 해드렸죠. 예, 바로 호남 지식인, 이제 호남 지식인들이 호남 문제에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다.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남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과 같은 전라도가 그대로 이어지면은 대한민국에는 더 좋은 국군의 상승 기회를 스스로 말살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바로 이양승 전북대 군산대구나 전라북도에 있는 군산대 교수죠. 그래서 이분은 호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호남을 지킨 야말로 면 안 되는 호남의 지식인의 대표 주자였는데요. 예,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직도 전라도에는 조병갑이 살아있다. 조병갑, 고부군수죠. 이른바 탐관오리에 꼭 나오는 그런 상징과 같은 이름인데요. 바로 이양승 군산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서 올린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아마 중간쯤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또 이렇게 스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라도의 조병갑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제목인데요. 구한말 조병갑은 고부군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라도 각 기초단체마다 다 있다. 진짜 조병갑은 물론 아닐 것이다. 다만 조병갑 어를 기리고 정신이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조병갑 아전들이 문제다. 그들은 지금도 전라도 구석구석에서 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조병갑 후손은 잘못이 없다. 오히려 후손 누군가는 선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한국 사람들 상당수는 조상 중에 노비들이 있었고 매국노도 있었다. 문제는 나쁜 군수가 아니라 나쁜 시스템이다. 나쁜 군수는 퇴출시키면 그만이지만 나쁜 시스템은 방법이 없다. 부안 잼버리 부지가 황무지였던 것처럼 전라도 전체가 그렇게 황무지가 될 수도 있었다. 나쁜 군수를 퇴출시켰지만 조선은 바뀌지 않았다. 지금 전라도를 보며 드는 우려이다. 공짜의 비극 또는 공유지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합법이란 형식을 갖추었을 뿐 내용을 보면 사실상 삥땅이다. 삥땅이란 말이 여기 나오네요. 더 황당한 건 그렇게 삥땅을 쳐도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기에 삥땅 칠 유인이 더 커질 수 있다. 삥땅치기 경쟁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 삥땅치기 경쟁에서 승자는 서울민주당에 더 튼튼한 연줄이 있는 이들이다. 연줄, 백줄, 연줄, 백줄, 시줄로 날줄로 얽히고 섞인 튼튼한 줄의 세계. 전라도에서 실력을 쌓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연줄을 대기 위해 정치에 눈깔이 뒤집히고 선동에 미치는 이유이다. 상당히 아주 도발적인 용어를 많이 썼죠. 지금도 어떤 얼간이는 고유명사 조병갑이 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고 더 한심한 인간들은 그 조병갑 아전이 되기 위해 앞다퉈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라도 정치의 본질이다. 전라도는 사실상 김대중의 청년 왕국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 소심줄 같은 쇠심줄이라고 하죠. 소의 쇠심줄 같은 삥땅 권력이 천년을 넘어갈 것 같다. 그럴수록 전라도 흑수저들의 삶은 철저하게 망가진다. 문제는 김대중의 제자들이면서 조병갑 아전들인 전라도 내 금수저들이다. 그들이 진짜 금수저인 것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경찰, 검찰,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김대중 수하들 아전들을 더 무서워한다. 그들은 전라도 사람들의 일진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그들의 인질인 것이다. 인질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는다. 자신들을 인질로 잡은 그 일진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동정한다. 편까지 든다. 항상 전라도가 발전이 없다고 찜을 뱉고 맹소를 하면서 저주를 퍼붓다가도 막상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을 인질로 잡은 그 일진들을 위해 표를 몰아준다. 비극이다. 일진과 인질.
그건 선거가 아니다. 감정풀이 구판인 것이다. 그렇게 지역민들의 이성이 사라질 때 그 지역 정치는 더 확고한 일당 체제가 된다. 시장에 경쟁이 있듯 정치도 마땅히 경쟁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시스템의 기본이다. 전라도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게 없다. 일당 체제여서 줄만 잘 서면 무능한 정치꾼들이 더 크게 출세한다. 무능한 정치꾼들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다. 한번 얻은 권력을 영속시키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철칙이다. 유능하고 청렴한 이들을 또라이로 모는 것이다. 또 아주 격한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을 위해선 금전이 필요하고 그 금전을 위해선 부패가 필요하다. 전라도 발전을 위해 실력과 전력을 겸비한 이들은 모두 전라도를 떠나고 전라도를 잊고 사는 이유다. 그렇게 역선택이 심화되고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빠져나갈수록 견제가 없기에 권력자들은 선동이 더 쉬워진다. 그들은 자기들 나와바리 내 지역 내 나와바리 내에 있는 이익단체들과 공생한다. 이른바 끼리끼리 해먹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다 안다. 그렇게 분풀이식 투표를 하면 지역이 망하고 만다는 것을. 하지만 거기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다. 인프라와 투자는 누군가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나서서 전략을 통해 유치하는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가 삼성 투자를 유치한 것도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찾아가는 노력이 있었다. 바로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치 전략이다. 전라도는 그 유치 전략이 없어 항상 발전이 더딘 것이다. 당신들 다국적 기업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리스크가 뭔지나 아나? 안 배웠나? 바로 정치적인 리스크였다는 것이다. 당신네들 피같은 돈으로 중남미에 투자하라고 하면은 하겠는가? 전라도에서 정치 신인들은 친북 좌파가 될 것을 맹세하는 게 지배 전략이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다. 그 과정에서 전라도는 더더욱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있다. 그럴수록 기업들이 볼 때 전라도의 정치적인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된다. 당연히 투자를 꺼려한다. 전라도에 들어온 건 혁신도시 공기업들 뿐이다. 공기업들은 대개 주인이 없다. 그래서 들어왔던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파 정당의 표를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좌파 정당의 표를 몰아주는 지역에 투자할 기업은 더더욱이 없을 것이다. 전라도는 항상 좌파 성향 정당의 표를 몰아준다. 변수는 없다. 항상 그래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라도 사람들을 포함해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예측한다. 그 예측이 바로 문제다. 그 예측에 따라 정당들로 전략을 세운다. 좌파 정당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자신들을 찍어줄 것을 알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파 정당은 노력을 해봐야 어차피 자신들을 찍어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전라도의 전략 부재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라도는 공짜가 넘쳐나는 공유지가 되었다가 바로 탐관 오리들에 의해 부도덕한 사익 추구 경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공유지는 황무지가 된다. 황무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새만금 잼버리가 파국을 맞은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도 전라도에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널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뭐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꽤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칼럼을 갖고 오는 것은 이 내용이 다 맞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라가 아니라 바로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칼럼을 제가 갖고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번 가봤는데 통영 너무 좋던데요. 다시 꼭 가보고 싶은 곳. 통영 얘기가 나왔군요. 아, 동백꽃님. 예.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투자하기 제일 싫어하는 지역이 전라도입니다. 석할래님. 아, 전라도 분들 죄송합니다라고 썩 쓰면서 말씀을 하셨군요. 동백꽃님은 참 이쁘지만 마음씨도 고와요. 문미호님. 용기 있는 우리 교수님. 뼈를 때리는 예리한 전라도의 현실 직시와 각성을 촉구하는 진정한 지성을 촉구하는 통렬한 칼럼입니다. 우리 박가치님. 네, 그렇군요. 박가치님은 이 칼럼의 어떤 그 핵심 내용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데 아마 공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인지상정이지요. 동백꽃님. 예, 뚜뿌루정님도 오셨군요. 네.